반갑습니다. 비트고래입니다. 9월이 끝나기까지 2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알트코인은 그렇게 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0.72% 상승을 해도 다른 알트코인들이 같이 더 크게 상승을 해줬어야 됐는데 그만큼 거래대금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코인에 대한 리스크나 잃으신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코인 호재 일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아니면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 이런 시기가 왔죠.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빠졌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업비트 기준이긴 하지만 다른 빗썸이든 알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는 어떠한 사이트에서도 현재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크게 상승을 할 때 아니면은 횡보를 할 때, 이때 알트코인들의 순환 펌핑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순간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오를 수도 있다,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제일 위험한 시기고, 어제 이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번 주까지는 중요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어제 오후 11시에 파월 연설이 있었는데 녹화본으로 진행된 영상이었고, 파월의 연설 때는 항상 크게 움직이거나 떨어지거나 이랬었는데 증시에 크게 영향이 끼치지 않았던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없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일정이 또 있습니다. 오늘 29일 일정이죠. 저녁 9시 30분 우리나라 시간입니다. GDP, 국내 총생산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GDP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강할 때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처럼 크게 변동성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내일 또한 저녁 9시 30분에 일정이 있습니다. 저녁 9시 30분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 발표 예정이 있는데, 이 PCE 또한 GDP, CPI, 금리 결정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PCE 역시 크게 움직인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GDP랑 PC처럼 크게 변동성은 있을 것 같진 않다. 제일 중요한 건 9월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지표들 어떻게 방향을 이루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현재 보이시는 차트는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이 여기 중앙 추세를 반등을 해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반등을 주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상승도 역시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반등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11월 3일 날 금리 결정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이 바로 이 지점인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냐 이렇게 올라가냐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금리 인상은 확정이 되어 있고 이제 증시의 떨어짐도 확정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올려줘야지 증시를 지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금리 결정에서 얘기를 했던 내용은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이것이다. 물가가 안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진다 했을 때 증시는 가격을 지켜주는 것이 제일 좋은 시나리오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증시도 같이 떨어지니까 그 시나리오대로 지켜지고 있진 않은 모습이지만 어느 정도는 떨어지기 위해 올랐다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10월달은 어느 정도 횡보장 또는 상승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보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바이비트 기준 차트이고요. 보시면은 여기 2011년 11월부터 시작된 이제 큰 하락 추세를 쭉 이어보자면 11월 3일 날 금리 결정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추세를 맞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추세를 깨트릴 것이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나스닥의 관점을 봤을 때 나스닥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하거나 상승을 이루어줘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세계 증시가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올라주거나 횡보를 할 때 이 또한 추세를 깰 확률이 높겠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올랐다가 여기서 떨어질 거다 라고 매우 보고 있습니다. 횡보를 하더라도 여기 장기 하락 추세 때문에 방향성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는 이렇게 크게 보지만
매매는 짧게 진행을 해야 하겠죠. 여기 4시간 차트입니다. 선물 옵션에서는 다들 레버리지를 넣고 활용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팔았다, 마이너스 15%가 떨어졌다 해서 숏을 걸었으면은 300%를 벌 수 있었겠죠. 20배 기준입니다. 5배를 넣었으면은 75%를 벌었겠죠. 우리가 선물 옵션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이상 꼭 단기적으로 관점을 바라봐야 중요하겠죠.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단기적인 관점의 요약입니다. 일단 첫째 기준은 다시 한번 저점을 찍지 않는다 라는 것이 기준이 되겠고,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진행할 확률이 높겠죠.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고, 더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6월 저점부터 8월 고점까지 이었을 때 여기 0.886 구간을 지켜주는 것도 전제가 하나가 되겠고요.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0.786 구간을 지키고 올라갔을 때 이 구간을 한 번에 뚫어줘야 한다.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뚫는다 했을 때 이제 좋은 관점이 되겠죠. 9월 13일 날 CPI 발표가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일정 때는 한 번에 이렇게 깨트립니다. 추세, 뭐 어떠한 관점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시장가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일 이후에는 11월 금리 결정 이 236 구간을 지켜주고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야 한다. 더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상승을 해야 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롱이나 횡보의 관점이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고, 숏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이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저점을 찍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숏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디서 진입을 했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진입 가격이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진입 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손익비 구간을 꼭 따져 보셔야 되고, 매매를 진행하실 때 항상 손실을 기반하고 매매를 진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저점을 알 수가 없고 고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손절을 짧게 두고 스탑로스를 걸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예를 들면 손익비 좋은 구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0.236을 지켜준다 라는 가정하에 여기서 떨어진다면은 이렇게 떨어지거나 다시 한번 이 지점을 찍히게 되면은 저점을 떨어뜨릴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은 이 구간부터는 숏 관점이 되겠는데, 여기서 손절을 잡고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손익비가 거의 10대 1이라는 좋은 구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꼭 236을 지켜줘야 된다는 가정, 이런 것보다도 지금 이 추세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상승을 위해서라면은 뚫어야 할 것이 많지만 뚫을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뚫거나 떨어질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떨어질 경우도 있으니까 진입 가격이 항상 중요하겠고요. 손익비 구간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저는 10월에는 횡보나 롱의 관점으로 보고 있고, 숏의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단이 깨졌을 때 숏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까지 꼭 지켜보시고 주말에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냐를 보고 진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해당 관점 꼭 확인해 주시면서 손익비 좋은 구간에 진입하시길 권장드릴게요. 같이 실시간 자료, 공부 자료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하단 댓글로 참여 문의 남겨주시면 쉽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